순노루 TV. 마지막으로 기네스 관련 컨텐츠를 만든 지 벌써 3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 영상을 올리고 정확히 2개월 뒤 옆 동네에서 코로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롱 종식 기원 기네스 기록 2탄, 그 누구도 깰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묘하고 신기한 기네스 기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5위,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 꾸덕한 치즈 위에 내가 좋아하는 갖가지 토핑 재료들이 올라가 있는 피자는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전 세계인들의 음식인데요. 물론 난 치킨파지만. 다들 알다시피 피자는 사이즈에 따라 레귤러, 미디움, 라지, 최근에는 4, 5인용인 패밀리 사이즈로도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이 피자에 비하면 패밀리 사이즈도 개미 똥구멍만한 사이즈로 보이게 된다 합니다. 2023년 창립 65주년을 맞은 피자헛에서는 해외 유명 유튜버 에릭 데커와 함께 한 가지 재미있는 도전을 하기로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를 만들고 기네스북에 오르기였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 만들기 종목은 이미 여러 나라 곳곳에서 그 타이틀을 거머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대형 피자를 만들어야만 했는데요. 2023년 1월 18일 그 위대한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피자헛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컨벤션 센터를 대여했고 이날 하루에만 피자헛 직원 200명을 투입해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어이구야, 이들이 만든 피자 도우의 크기는 무려 1299제곱미터. 이 크기는 공식 테니스장 5개 분량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후 도우 위에는 토마토 소스 2244kg이 발렸고 그 위로 3992kg의 치즈, 또 그 위로는 63만 개의 페퍼로니가 올려졌는데요. 그리고 피자를 굽기 시작했는데 이 초대형 피자가 들어갈 오븐 같은 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동식 가열기구로 피자의 한 면 한 면을 구워가며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피자는 기네스 심사위원회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임을 인정받아 기네스에 등재되었고 이후 남은 기록관과 직원들은 6만 8천 조각으로 나누어져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됐다고 하는데요. 저 피자가 상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사람이 다 먹으려면 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네. 4위, 존명중 세계 최고령 기네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무려 100년을 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경이로운 일을 모두 피부로 느끼며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려 1903년 1월 2일 일본 후쿠오카 와시라무라에서 9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나신 다나카 간의 할머니인데요. 다나카 할머니가 태어나신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비행 실험에 성공했을 때였으며 1년 뒤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나카 할머니의 일생은 아주 파란만장하셨는데 할머니는 19살 때 결혼식 당일 얼굴을 처음 본 상대와 결혼해 우동집 포함 여러 가게들을 운영하시며 자식 4명을 낳으셨고 1937년엔 중일전쟁에 남편이 끌려가기도 했으며 할머니의 큰아들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소련의 포로가 되기도 했다 합니다. 그리고 35살 때엔 전염병인 파리티푸스에 감염됐고 45살 때엔 췌장암, 76살과 90살 땐 담석과 백내장, 그리고 104살 때엔 대장암 진단까지 받아 수술을 받으셨다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건강을 잃진 않으셨고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엔 만난 것을 마음껏 먹고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초콜릿을 먹는 것이라 여유롭게 대답하시곤 했다 합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마지막 소원이었던 12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시고 119세라는 엄청난 나이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후쿠오카의 한 양로원에서 편하게 눈을 감으셨는데요. 마차와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던 시절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까지의 긴 여정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 것이죠. 하지만 다나카 할머니가 오른 기네스의 명칭은 존명중인 최고령자였지 역대 최고령자는 아니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나카 할머니보다 3년이나 더 오래 사시다가 122세에 돌아가신 프랑스 출신의 잔 루이즈 칼망이라는 분인데, 칼망 할머니는 무려 21살 때부터 117살까지 무려 96년 동안 담배를 피고 좋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시는 등 건강관리를 크게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누구보다 오래 살았다라는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를 남기셨다고 하네요. 3위, 세상에서 제일 긴 손톱.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가끔씩 보이는 무지성으로 자라난 긴 손톱. 대부분의 분들은 이 건방진 녀석에게 손톱깎이로 천벌을 내리곤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손톱을 마치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941년 미국 태생의 리 레드몬드란 아주머니인데요. 레드몬드 아주머니는 손톱을 기르기 전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1978년 갑자기 손톱을 길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슈퍼 인기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심은 무려 30년
3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데 기네스 기록 당시 그녀의 손톱은 평균 89cm였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긴 손톱을 가진 채로 일상생활은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레드몬드 아주머니는 저 어마무시한 손톱을 장착한 채로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애도 키우고 심지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남편을 간호하는 등 일상생활을 전혀 무리 없이 소화했다 합니다. 그리고 손톱이 깨지거나 흉하게 자라지 않도록 늘 손톱 경화제와 아크릴 보호층 요법으로 인생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손톱 관리에 쏟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의 도전은 2009년에 멈추고 맙니다. 여느 날처럼 차를 타고 외출을 했다가 차량 4대가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곳이죠. 이때 레드몬드 아주머니는 크게 다치고 말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손톱들은 부러지고 깨져 결국 모두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레드몬드 아주머니는 손톱을 잃어 상실감이 크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레드몬드 아주머니는 무거운 손톱이 없으니 손이 날아갈 것 같다라며 호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당시 기자들이 다시 손톱을 기르실 겁니까? 안 기르실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에 레드몬드 아주머니는 아따 내가 손톱을 30년 동안이나 길렀는데 내 나이가 지금 68이요. 근데 98살까진 못 살 것 같아서 안 기를란다 라고 말했다 하네요. 근데 손톱이 요즘도 묘하게 기시네요. 2위 세계 최장기간 혼수 상태. 1945년 2월 27일 이 시기는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어지러웠던 때입니다. 미군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제임스 힐씨는 군복을 입고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잔인했다고 평가받는 이오지마 전투에 참전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제임스 씨는 포탄의 파편을 맞아 뇌를 크게 다쳤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씨는 한 독일 교수의 실험적인 치료 방법 덕분에 다시 의식을 되찾고 눈을 뜰 수 있었다 하는데요. 하지만 깨어난 제임스 씨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손은 주름밖에 남지 않은 채 야위어 있었고 달력에는 2014라는 낯선 글자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까지 69년이란 영겁의 시간이 흘러버리고 만 건데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뱃속에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딸이 있었지만 눈을 떴을 땐 이미 아내와 아들은 나이가 들어 사망했고 딸은 어디론가 입양되어 70세의 할머니가 된 상태였다 합니다. 95세가 되어버린 제임스 힐씨는 이렇게 최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모든 근육들이 수축되어 움직일 수가 없어 현재 재활치료에 힘쓰고 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다란 소식을 끝으로 제임스 힐씨에 대한 최신 근황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저 깊은 잠에 빠졌다 깬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바뀌어 있고 노인이 되어버렸다면 대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1위 세계 최다 엑소시즘. 엑소시즘이란 악마나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빙의됐을 때 고마 사제가 의식을 통해 악마를 쫓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엑소시즘은 라틴어 엑소르치스무스를 영어식으로 읽은 것으로 그 어원은 밖으로 나가겠다고 맹세를 받아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교적 신념과 강철의 심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엑소시즘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이자 성 바오로 수도의 소속이었던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그는 1986년 공식적으로 구마 사제로 임명받은 뒤 사망연도인 2016년 1월까지 크고 작은 엑소시즘을 하루 평균 7에서 8번 진행했다 하는데요. 이렇게 그가 진행한 구마의식은 약 7만 건에 달한다 합니다. 이는 정확한 횟수 파악이 불가능해 공식적인 기네스 기록으로 남진 못했지만 비공식 기록으로서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업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가톨릭 교단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생전 그가 밝히기를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다름 아닌 엑소시스트로 구마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정확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한다라 말하기도 했다 합니다. 최근에는 이분을 모티브로 한 영화 엑소시즘 바티칸이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그는 범상치 않은 발언을 하기로도 유명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나치의 고위 관계자들은 악마 숭배에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아돌프 히틀러와 이오시프 스탈린 모두 악마에게 빙의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라 사제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7만 건의 엑소시즘 중 진정한 악마를 마주한 것은 몇 번이셨습니까?